자, 교재는 260페이지. 자, 공범론입니다. 자, 1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금품 등을 공유한 자에게 공유자에게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유행위는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죄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고 이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를 하잖아요. 이 공유한 자는 처벌조항이 없다 했잖아요. 이 공유한 자는 위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 했잖아요.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하는 것은 역시 공범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 판례거든요. 이 8번 판례. 자,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대항범 관계지, 그치? 이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각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형법 총칙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라고 하는 이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따라서 이 공유한 자, 이 공유자에게 처벌조항이 없어요. 즉, 대항범이단 말이에요. 대항범. 그러니까 상대방만 금품을 받는 자만 처벌조항이 있지, 여기서는 공유한 자에게 처벌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담을 하잖아요. 이 공유한 자에게 관여를 하잖아요. 그 관여가 교사나 방조라 할지라도 1번에서 형법 총칙 조문리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따라서 교사 방조했다 하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다면 처벌할 수가 있지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을 했다면 설령 그것이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를 할지라도 총칙상의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이 맞지? 2번을 볼까요? 자, 금품,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 기부하는 자가 있고,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부받는 자, 기부하는 자가 성립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기부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지? 누구만 처벌받는다는 얘기야? 돈 받는 자.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니까 대항범이죠. 대항범인데 기부받는 자는 처벌되고 기부하지 않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그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무슨 죄가 돼요? 이 사람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가 성립을 하지. 수수죄가 성립을 합니다. X다, 이거. 대신 처벌은 이 사람만 처벌을 받고 기부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자, 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다. 무슨 말이지? 공범, 종속성설.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정범의 범죄가 인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 착수가 인정될 때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말은 공범 종속성설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판례죠. 자, 2번. 대항범 나왔네요. 대항범의 경우는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 주고받는 행위는 대항범 맞지? 대항범이니까 형법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재작년도 경감법 문제인데, 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를 개정 운영을 합니다. 자, 그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 관여 행위가 어떻다고요?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건가? 여기다. 여기. 자, 9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아닌 자가 있지. 그치?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아닌 자가 있어요. 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됐어요. 이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법률사무소를 이 사람 이름으로 해요. 서초동에서, 그치? 자, 그랬을 때, 근데 이것은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달고 법률사무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처벌해요? 그렇지. 요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하고, 방금 보았듯이 변호사는 처벌조항이 있어 없어요? 처벌조항이 없어요. 대항범 관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밑에. 이 변호사 행위가 설령 총칙상에 공모,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처벌은 누가만 하는 거며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 변호사가 그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관여하는 행위가 교사 방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교사 방조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법원직 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여 체포자, 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들 누설을 받았어요. 교사범이 돼요? 교사범이 안 돼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쭉 가보시면 이 판례지. 여기 3번 판례란 말이야. 3번 판례. 자, 형법 제127조가 뭔가 하면, 이 127조가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 누설죄. 누설자만 처벌하지? 그래서, 누설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누설받는 자만 처벌하고, 누설받는 자는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누설받은 자는 처벌정이 없다고요. 처벌정이 없지? 누설받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정칙 조문이 적용이 있을 수가 없지. 따라서 2번, 누설받았을 때는 교사범으로도 총칙상의 종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으로도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 다 뭐 기본 강의 때 하는 거 하고 오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다. 이걸 뭐라 불러요? 여기 행위 나오죠? 행위 나오고 행위 나오지?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행위 공동설 이라 불러요. 이 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됐는가요? 이 행위 공동설에 따랐을 때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공동설이다 이거예요.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까지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행위잖아, 행위. 예, 플러스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은 행위자였지? 행위자. 이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가 인지 아닌지를 따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행위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같이 하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성립은 책임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건 필요 없는 거지. 자, 4번 질문.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될 때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배임수증죄가 있다. 맞아, 틀려? 여기 틀렸지? 배임수죄죄, 증죄죄는 형이 달라요. 도박죄는 똑같아요. 아동혹사도 똑같고요. 자, 이거 볼까요? 저기 나왔잖아. 대항범 나와있지? 여기서 쌍방의 법정이 동일한 경우 있지? 어떻게 돼 있어? 도박죄, 아동혹사죄가 있다. 그치? 반면에 상이한 경우 있지? 방금 봤잖아. 수죄죄와 증죄죄. 수뢰죄와 증례죄가 다르지. 그러니까 요 체크하시는 사람들 있죠? 수뢰죄하고 수죄죄. 받은 사람 형이 더 세요. 더 세다고요. 주는 사람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도주죄하고 원주죄도 달라요. 원주죄가 더 세요. 형이 더 크다. 이거. 자, 판례에서 보았듯이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었죠. 누설자만 처벌하겠지. 자, 이 필류적 공범 같은 경우에는 총칙상의 공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기본 강의 때 다 했을 것이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문제 3번이네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공범 종속성설이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입니다. 그쵸? 이 기도된 교사, 이 31조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 거 아시지? 이것은 당연조항으로 본다.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예요. 작년에 경감부 문제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자, 뭐 공범 종속성설이 뭐고 독립성설이 뭔지는 다 어디서 배웠어요? 기본 강의 때 배웠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자, 이 공범 종속성설이 통설과 판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공범 미수 하나, 간접 정범 하나, 공범 신분 하나, 자살 관련지 하나, 요 네 가지에서 이 두 가지 학설이 견해가 다퉈진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요거란 말이에요. 공범 미수 부분에서 이 기도된 교사 나오지? 31조 2항 3항을 특별 조항으로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공범 종속성설이 이 기도된 교사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한다 해서 이걸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독립성설은 이 기도된 교사를 아주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이걸 당연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 나왔지? 이거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자, 뭐 제가 극단적까지 가르쳐야 되나?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다음에 안 나와요, 시험에. 경감본 문제 가끔씩 보면 또라이, 똘끼가 있는 문제들이 간혹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은 경감본은 워낙 과목, 그잖아. 그래도 간본인데 일반 체형보다는 약간 이론 문제가 한두 개 더 나올 뿐이야. 근데 판례는 일반 체형이 더 어렵고요. 경감본은 판례가 조금 쉬운 대신에 이런 이론 문제가 좀 한두 개 나오는 것 차이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굳이 말 필요 없어요. 자,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배임죄 부분이지 배임행위 적극가담했을 때 하나요. 그치? 예. 적극가담했을 때 안에서 그것이 교사든 전 과정에 관여했든 간에 이 적극가담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는 말은 우리 배임죄 할 때 나옵니다. 배임죄 할 때. 강론 가서 다 배워요. 그 다음에 127조가 말씀드렸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한다고요. 총칙 조문이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지문도 맞지. 자, 문제 4번. 자, 12년도 승진 문제네. 승진 문제. 일단은 뭐 이상한 거 나오네. 학설얘기 나와있지? 학설얘기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 아까 풀었지? 그치? 변호사 얘기 풀었잖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풀었지? 그치? 예, 긍정한다. 뭐 판례다 아실 것이고. 아니,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우리가 인정하잖아. 공동정범 파트에서. 뭐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회 참여 행위에 공동가공합니다.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에 참가한다 했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지?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해설 가볼까? 요 4번 해설 가볼까? 밑으로 해설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4번이지?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자, 검은색 글자 한번 보세요.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걸 비신분자. 그 다음에 공적 지위에 있는 자를 신분자.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 그게 뭐라 나와 있어? 공선법 86조 1항 2호에서는 뭐뭐를 금지하면서 81조 1항 2호에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처벌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야. 공동 가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건 33조 형법이죠. 본문을 적용했지. 적용한 사건이지.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공동 가공 형태로 가담한 거지. 그랬을 때는 무슨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지. 자, 됐나? 자,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틀렸어요. 틀렸단 말이지. 이건 뭐가 틀렸을까?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는 것은 독립성설이 아니고 종속성설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 자, 이것도 해설 볼까요? 보세요. 해설. 그치? 해설 보면 여기 종속성설 나오죠? 쭉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간접정범 설명할 때 간접정범 개념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성설에 따라서 교재를 공부하는 거죠.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풀잖아요. 정범으로 풀어요. 그러나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는 간접정범을 부정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쭉 오시면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종속성설이지 독립성설을 풀지 않는다니까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어떻게 강의합니까? 경찰 채용하시는 분들은 경찰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르쳐 드려야 돼. 경찰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독립성설 공부할 필요 없고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 요것만 하시면 돼.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요 판례만 아시면 돼.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해드리지. 그러나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봐야 돼.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요거까지 다 봐야 돼. 네 가지 다 보시고 승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만 풀으셔. 기출문제만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대항범 문제네. 대항범이니까 총칙 조문이 있을 수가 없다. 맞지? 일단 끊고. 여기까지 맞죠? 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이, 그치? 자, 대항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그 피고인을 그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맞아, 틀려? 이게 맞는 거야. 설명 드려볼까요? 자, 설명 드립니다. 노트 가지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 노트 가보시면 요 염산 날 뽑힌 사건 나올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설명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 자, 갑이 누구예요? 갑이 의약품 제조업자예요. 의약품 제조업자. 약국 제약회사 있지, 제약회사. 제약회사이고, 을은 누구예요? 을은 약국 개설업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약품 도소매업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약국 하는 분도 아니고 도소매업자도 아닌 사람이 제약회사에 가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약을 샀어.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이 약국 운영자도 아니고 도소매업자도 아닌 사람에게 약을 팔면 안 되잖아요. 팔면 안 되지. 근데 약을 팔았어요. 판 것이 그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 팔았다는 것 자체가 방조가 돼? 방조가 돼? 안 돼? 방조가 안 돼. 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은 사고 파는 것이니까 필요적 공범관계지. 대항범이지. 근데 약사법의 경우에는 이 사람 의약품 제조업자는 처벌정이 없어. 그래서 무죄야. 그러나 여기서 누구만 처벌해요? 이 을만 처벌해. 을만 약사법 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갑은 무죄, 을은 유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법률에 감으면 대항범 중에서 일방만 처벌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이 약을 사서 일반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을만 처벌한다. 을만. 설령 갑이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안 돼요. 무조건 불가범. 아시겠지? 다시 와보세요. 여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대항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그 누군데? 이게 제약회사. 피고인이 누군데? 피고인이 제약회사지. 아까 이 사례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갑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은 을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때 이 피고인, 제약회사를 그 다른 사람의 판매 목적 취득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어? 방조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무죄라니까, 무죄. 자, 2번 질문. 뇌물 공유죄가 되려면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행위 동그라미라 그랬지? 뭐? 행위 공동설. 이 행위 공동설만 있으면 공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지. 자, 밑에 3번.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필요적 공범이지, 그치? 공범이다, 그치? 공범. 자, 공범은 끄집어내볼까요?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책임 필요 있어? 책임 필요 없어.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딴 거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반드시 수재자와 증대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돼? 뭔 같이 처벌받아. 책임을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따라서 증대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할지 몰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가 안 되나? 봐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12세 플러스 20세. 절도를 했다. 이해되나? 그러면 12세는 책임 능력이 없고 20살은 책임 능력이 있잖아. 그건 알지? 둘은 공범이잖아, 공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이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처벌받는 거지. 12살짜리는 처벌 안 받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3번도 이해되지. 4번 볼게요. 자,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안 되지. 일방만 처벌한다 했잖아. 누설자만 처벌된다. 그치? 누설자만. 나와 있는 해설에 여기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방은 처벌정이 없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제 끝났고요. 자, 간접정범 가볼게요. 자,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쉽지? 검판사를 기망하여 영장을 발받았을 때 간접정범 형태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되죠.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내란 목적 있는 사람이 내란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내란죄의 간접정범. 전다사건이죠. 내란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점원이지 점원. 점원에게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금액난 정정기재가 그렇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 변제죄가 되죠. 그렇지? 그럼 답이 3번이네. 2번이네. 2번 판례 무지 중요하죠. 2번 판례. 2번 판례 볼까? 자, 여기 담당 공무원 나와요. 담당 공무원. 이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문서째 할 때 배우거든요. 문서째 할 때. 일단 필기만 해보실까요? 자, 이것은 권한 있는 사람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못해요. 그게 위조를 못하고요. 변조를 못하고요. 작용 모용을 못한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강론책 가보면. 그렇지? 자, 여기서 누가? 공무원 아닌 자가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했을 때 이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돼버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 담당 공무원은 위조 변조를 못한다고요. 그렇지? 따라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돼버려? 위조 변조를 못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해설 보시게 되면 해설 별표 쳐보세요. 해설 별표 쳐보시면 이런 말이야. 지금 어떤 작성권을 갖는 공무원을 그랬잖아, 그치? 이 담당 공무원이거든, 담당 공무원. 그 성립은 진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위조 변조가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작용모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주고 있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위조죄의 간접은 안 되는 거지. 위조죄의 간접도 안 되고 변조죄의 간접도 안 되고 자격모형죄의 간접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번 가보세요.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뭐지? 도구지, 도구. 그래서 정자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2번은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3번 보시면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정으로 하여금 그랬지? 병으로 하여금. 이 병이 도구지, 도구. 도구로 했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사기죄가 되는 거죠. 안 된다, 틀렸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도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이 담당 경찰관이 도구지, 도구. 도구니까 이 범죄의 간접이 되는 거지. 쉬워요, 여러분. 3번 볼까요? 검판사를 속였다. 아까 말씀드렸지?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그 다음,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치? 이 타인이 도구지, 도구. 도구. 도구다 말 도구. 사기죄의 간접이 되지. 틀렸네.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범위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즉,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자를 이용했지? 그 범죄의 간접이 돼버리지. 맞죠? 자, 2번.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 신고하였다. 그래서 면장의 거주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는 말은 이 면장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야?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구로 이용한 것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 맞아? 이거 왜 맞아? 얘가 비신분자잖아, 비신분자. 이 사람이 비신분자, 아니, 정범 적격이 없어. 정범 적격이 없어. 적격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은 면장을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안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기본 강의 때 하는 건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공문서에다가 직접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했어요. 이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여기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직접 썼다면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이 친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이 사람이 도구예요. 도구로 이용하면 이 사람은 그제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3번 잘 보셔야 돼요. 3번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직접 했어요. 그러면 허위 공문 작성죄 안 되는 거 맞죠?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땡땡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이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런 신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색깔 한번 해볼까? 자, 이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다 허위 작성하면 이 비공무원은 허위 공문 작성죄 간접 정범이 돼버려요. 안 되는 거지. 왜? 공무원 신분이 없는데 뭐.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 간접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문 작성죄 간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허위 공문 작성죄 간접 정범이 안 되는 거지. 자, 4번 문제. 자, 간접이 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치?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자를, 아니. 1번 그게 아니네. 네, 요거.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 나와있지? 이거는 자수범이야. 이건 자수범. 자수범은 땡땡 간접정범 자체를 범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읽어보라 만화 틀린 거지. 뭐 읽어보고 있어. 그렇잖아? 그 다음 2번을 보면 호적개장이네. 그치? 호적개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치? 도구로. 그치? 이 사람은 보조공무원이지. 보조공무원. 자, 이 사람은 보조공무원. 보조공무원은 결재권자를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조죄가 아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자, 이제의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지? 그 다음은 다 맞죠?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을 도구로 이용했다. 그 다음 소유자라고 하면 취거하게 하였다. 전부 다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죠. 이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였기 때문에 충분히 절도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판례들이지. 동그라미니까 답은 2번 되겠네. 자, 문제 5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자, 출판물도 간접 정범이 가능하죠. 없다는 말 틀렸네. 기자 도구 될 수 있죠? 간접이 될 수 있죠. 틀렸네. 자, 2번 푸른 것 같은데. 공무원 아닌 갑이. 자, 담당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지? 담당 공무원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 X, 변조 X, 자격 모용 X, 그치? 따라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치? 틀렸단 말. 자, 그 다음 3번 경영자가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뭐지? 도구지, 도구. 그래서 간접이 됩니다. 틀렸네. 자, 공무원 아닌 갑이 있네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을이 있네요. 보좌하는 사람이네요. 보좌하는 병이네요. 그치? 자,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이렇게 그려볼게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병인가?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갑은 공무원 아닙니다. 비공무원. 이 병은 보조자가 아닙니다. 보조자가 아니다. 자, 이 사람을 교사하지. 교사해서 보조잖아요. 보조공무원이네. 보조공무원을 교사했고, 이 사람이 결재권자죠. 결재권자. 과장이지, 과장. 결재권자를 도구로 이용했지. 그래서 이 결재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공문서에다가 플러스 허위 작성을 한 사안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결재권자는 도구로 이용당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지? 고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치? 얘는 무죄. 이 사람 무죄가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뭐가 돼? 보조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는 뭐가 돼? 야는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지. 어떻게 된다고 여기? 그 범죄의 교사가 된다. 맞죠? 답은 4번이다. 자, 문제 6번.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무원 아닌 자, 보호자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했다면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지. 이 사람은 간접정범이니까 간접정범이 되고, 야는 그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지. 맞죠? 맞는 말이야. 과실행위를 이용한 경우도 가능하지? 가능하다.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34조 1항에 나와 있어. 그 다음 부정수표 단서법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라 했지? 자수범. 그래서 여기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위증죄 간접정범 없어. 위증죄는 자수범인데? 이건 자수범인데? 그래서 자수범이 딱 두 가지야. 우리 형법에서 배우는 게 3번, 4번. 디귿 리얼. 부정수표 단서법상의 허위신고죄하고 위증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 다 자수범이다. 7번. 간접이 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보안과장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을 도구로 이용했지? 간접되지. 내란죄 말씀드렸고. 그치? 3번 틀렸지? 공무원 아닌 갑은 담당 공무원. 아까 담당 공무원 권한 있는 자라서 권한 있는 자. 그래서 안 돼. 답은 3번 틀렸어. 4번. A 소유니까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그러니까 절도죄지. 절도죄를 처벌받지 않는, 이 사람 소유자죠. 절도죄를 처벌받지 않는 도구를 이용했다.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자, 문제 8번이네요. 8번.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된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도구 되지? 기자는 도구 됩니다. 그래서 간접이 되지. 맞죠.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상점직원 아까 나왔지?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 변조죄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1번. 자, 이용했다는 말인데 이용했다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의사가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지만 된다? 억압하여야 이 말이 틀렸어요. 억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억압해도 간접이 되지만 이 억압이라는 말이 반드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4번 호적개장 보조공무원이지? 면장 모르게 썼다 했어. 면장 모르게 쓴 것은 뭐지?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지. 이제 틀렸지? 그래서 해설 별표 쳐보세요. 해설 별표 쳐보시면 면장의 결제를 받았다. 결제를 받은 것은 간접정범. 그러나 결제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휘갈게 쓴 것은 위조죄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하고 강의를 끝냅니다. 자, 1번 9번 자수범 나와있지? 예, 부정수법 단서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라 그랬지? 그치? 예, 간접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번에 감금도 간접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개망했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되죠. 틀렸네. 답은 2번. 3번 질문. 그 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했다 했을 때 소송사기죄 간접이 되고요. 변조도 간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정범 형태로 공소가 제기됐다. 근데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법조문에 관련해서는 공동정보는 봤다고 했을 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형량이 간접정범도 정범이고 공동정범도 정범이기 때문에 형량이 똑같다는 거야. 형량이 똑같아서 결국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답은 2번이지. 요거 이 5번 질문은 법원 행정고시 한번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